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정 동안 각국의 주재 대사를 만나 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구의회 서한문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과 부산 홍보 영상 상영, 엑스포 배지 전달,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현지 시민들과 함께 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우리 동구의 작은 날개짓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라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고자 기초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긍정적이었던 측면은 부산과 울산에 진출해 있는 북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부산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홍보에 집중한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향상 박람회 유치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현지의 의견이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방문 시 태극기와 덴마크 국기가 나란히 개양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스웨덴 upp살라 주의 방문 시 다 함께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부산 코리아를 외치는 등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우리 동구, 북한 일원 등을 방문, 부산의 세계 박람회 유치 역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역 광장과 주변을 가득 메운 동구민이 주축이 된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뜨거운 함성으로 실사단을 반겼고, 실사단 역시 우리 시민들의 열정에 놀라운 표정을 지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구민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는 동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며 미래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부산의 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박람회 부산 개최가 확정될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구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으니 시속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와 시험 가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 강화와 대피계획 수립 등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2회 동구의 임시회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구정시책을 꼼꼼히 살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은 응원하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은 정책 대안 제시로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정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수록 꽃샘 추위가 반복되는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이번 임시회가 구민들에게 살기 좋은 동구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임시회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4월 10일 집회 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4월 5일 김재원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 안종훈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빚점 오염원 저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허건영 의원의 사인으로부터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4월 3일 김미연 의원, 4월 6일 안종훈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희재 의원, 안종원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건영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때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지와는 달리 현재까지도 어느 것 하나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현실적이고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의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허근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허근영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근영 의원 발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노동과 연금, 교육을 주축으로 하는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기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지난 2월에 발표된 20대 개혁 중점 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나 그 의지와는 달리 현재까지도 어느 분야 하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 만한 사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체질 개선 과정으로 단순한 정치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적인 방향 제시와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할 사안이다. 그중 노동개혁은 현재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근거로 하여 노동계의 불법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탁상공론식 개혁이 아닌 노동자들과 노동 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갈수록 기형화되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로 인해 현재와 같이 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2041년이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전 국민적인 여론 수렴과 연금 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현 세대에서 반드시 연금 개혁을 실현해야만 한다. 세 번째로,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에는 향후 재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등으로 1만 세대 이상의 신규 입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만 5개의 초중 학교가 통폐합되어 향후 학교별 과밀학급 현상이 우려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고려한 유동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과거와 같은 경쟁 중심적 교육 정책을 탈피하고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정부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대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개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동구와 부산시 교육청은 북항 2단계 부지에 신규 학교 설립을 검토하여 동구 학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라. 2023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감사합니다. 예, 의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김미연 의원과 안종원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및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리 동구는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해당 사실을 묵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평가 모두 부산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구가 우리 동구입니다. 심지어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의 구 중에 5등급이 3개 구에 불과한데 우리 동구가 그 3개에 든 것입니다. 참으로 참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민원 서비스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3개 분야, 5개의 평가 항목, 19개의 지표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다, 3개 항목은 라 등급을 받아 우리 동구는 최종적으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20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평가와 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의 평가까지 2년 연속 마 등급을 받은 단체는 우리 동구가 유일합니다. 평가 항목 5가지 중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와 민원 제도 운영은 민원 행정 환경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올해부터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 내년 평가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항목들은 민원 내용과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특히 평가 항목들에 맞추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고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주요한 지표사항입니다. 이행을 위해 우리 구와 실정이 비슷한 타 구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공고사항 등이 온다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다른 방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처리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민원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팔로우업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에 대한 평가로 최저 등급을 받은 이후 컨설팅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일 지표에서 여전히 저조한 평점을 받은 것은 특히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컨설팅 사항을 반영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두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2년 청렴 체감도 77.3점, 청렴 노력도 52.9점으로 각각 5등급입니다. 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청렴도는 67.5점으로 마찬가지로 5등급이며 이는 전년 대비 3등급 하락한 수치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외부 내부 체감도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직원 설문으로 진행된 내부 체감도는 전체 기간 평균보다 7.3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내 소통 강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청렴 노력도는 전국 구의 평균보다 약 25점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세부 점수 중 반부패 청렴 교육 이행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으며 이러한 교육 이수 점수가 저조한 것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이수 요청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종합 청렴도 평가와 민원 서비스 평가 모두 개선될 수 있는 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고 봅니다. 특히 주간 부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청렴도 및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흡을 맞추고 협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동구청에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가 확립되고 주민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진행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들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우리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의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훈 의원 나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안종원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 지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가 앓고 있는 엘니노, 라니나 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엘니노, 라니노 현상은 적도 동태평양 한류해의 해수면 온도가 각각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거나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엘니노, 라니나 현상이 일어나면 각 대륙에서 폭우나 홍수,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상 기후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한 자연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에는 강원도 홍천군의 기온이 섭씨 41도로 기상관측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사례적인 폭염으로 인해 2019년부터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폭염을 정식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폭염의 위험은 매년 평범한 우리의 삶에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의 위험은 일반 주민들보다도 쪽방촌을 비롯한 취약한 거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더욱 가혹한 자연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동구의 쪽방 주민들은 약 355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여간, 여인숙, 고시텔,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쪽방 및 주거 취약계층은 한기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선풍기 바람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중에는 제도권 밖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에 대해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도 함께 조사 발굴하여 폭염으로 인한 고독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동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올해도 폭염 대책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될 폭염 대책은 폭염 특별 취약계층인 쪽방촌과 복지 사각지대의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생수 지원이나 냉방물품 등 단편적인 물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폭염 기간에는 쪽방 및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을 보다 안전한 주거 시설로 한시적으로 이주시키는 정책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록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잠시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는 것처럼 살인적인 폭염 기간 중에 잠시라도 임시 거처로 이동하여 젖은 땀을 식히고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쪽방촌 외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살인적인 폭염 앞에 더운 방 안에서 선풍기 바람에만 의지하며 그 힘든 폭염을 읽어내고 있는 쪽방 및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쪽방 및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폭염 대책은 비단 재단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지혜롭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4월 초에는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동구의 미래를 바꾸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실사단이 우리 부산과 동구를 방문하였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우리 동구에 유치되기를 열망하며 실사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그 열정과 진실된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우리 동구에서 꼭 유치되어 북한시대 동구, 세계 속의 동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회의까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